때론 달콤하게, 때론 구수하게 우리 지역 예술가들이 들려주는 찐 문화의 맛. 모두가 문화 미식가가 되는 그날까지 문화 맛집 탐방을 떠나봅니다. 경주 시내의 작은 공방. 차라락 종이를 펼치고 한 겹 한 겹 덧발라 어떤 작품을 만들어낼까요?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주에서 배첩 공방을 운영 중인 전통공예 작가 제다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배첩 공방이라니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과거 표구라 불리던 것의 전통 명칭이 바로 배첩이라고 합니다. 배첩에 대해 좀 더 알아볼까요? 배첩은 우리 전통 그림이나 글씨, 서예 이런 것들, 이런 지류에 있는 작품들을 족자나 병풍, 책 같은 것들로 만드는 전통 공예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건 아니고 다 만들어진 그림을 족자로, 병풍으로 이제 그 그림을 감상하기 편하고 이동하기 편하게 이렇게 작품을 어떻게 하나의 형식으로 이렇게 갖춰서 꾸미는 작업을 배첩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겐 표구, 표구사라는 이름이 더 익숙할 텐데요. 흔히 알고 있는 표구라는 말 대신 배첩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표구랑 사실은 배첩은 같은 말인데요. 표구의 경우는 이제 일제강점기에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제 일제기 이후로 표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이제 조선시대 때는 장황이나 배첩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장황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서 건너온 용어이기 때문에 이제 전통성을 살리기 위해서 요즘은 표구 대신 배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주는 표구사가 많았던 도시 중 하나인데요. 족자와 병풍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점점 사라지는 추세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청년이 운영하는 배첩 공방을 열고 배첩 공예를 알리게 된 이유가 궁금한데요. 저는 원래 직업은 이제 디자이너였는데, 이제 디자인의 어떤 전통을, 한국적인 디자인 이런 것들을 좀 찾고 싶었어요. 전통적인 것들에 관심이 이어져서 이제 전통을 가르치는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거기서 이제 전통공예 쪽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배첩장이라는 그 장인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장르를 공부를 처음에는 그냥 공부만 하고 이제 그치려다가 학교에 또 교육하는 실습 과정이 있어서 그 과정을 등록해서 실기를 배우다 보니까 조금 흥미가 더 생기고 내가 좀 더 배워봐야겠다, 관심이 더 생겨서 이제 그런 관심을 이어오다 보니까 이제 제가 원래 직업이 디자이너였던 그런 걸 조금 결합하면은 이제 사라져가는 것도 좀 더 세련되고 현대적으로 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배첩 공방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픽 디자이너에서 배첩 공예 작가로 아예 직업을 바꾸게 된 걸 보면 아주 큰 매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옛날 오래된 그림들을 다시 되살릴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문화재 수리의 어떤 영역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공예거든요. 그래서 옛날 그림을 우리가 조금 이제 보존 처리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미래 세대에 전승할 수 있다, 이런 매력도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래픽 작업을 이전에 디자인 활동을 하면서 해왔기 때문에 전통 그림도 저한테는 디자인, 그래픽적으로 이제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북 디자인이나 편집 디자인에 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책 만드는 과정도 배첩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어떤 제 개인적으로는 시각 디자인에 대한 연장선의 관심사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배첩 공방을 시작하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배첩을 촌스럽거나 옛스럽다고만 느끼지 않도록 지금 시대의 미감에 맞게 디자인을 가미하는 것이었다고 하는데요. 제다은 작가는 어떤 작품들을 만들고 있을까요? 현재 전통 족자를 만들고 있고, 이제 작은 병풍이라고 하는 가리개도 만들고 있고, 또 한지에다가 이제 사진을 인쇄해서 전통 책으로 엮는 사진책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디자인과 관련된 굿즈도 만들고 있는데, 세로 쓰기를 이제 컨셉으로 해서 메모지나 달력, 편지지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통 배첩 공예 작품부터 디자인 편지지까지
공방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제품들 중에서도 특히 인기가 많은 것이 사진을 넣은 요 전통책 만들기라는데요. 가장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는 거는 이제 사진을 한지에 인쇄를 해서 만드는 전통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이 예약을 많이 해서 체험을 하고 가시는데요. 각자의 핸드폰으로 찍은 일상 사진이나 여행 사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시면은 제가 한지에 인쇄도 해드리고 또 고객분들이 직접 그 종이도 내지도 선택을 해서 이제 사진책을 전통 장정으로 엮어서 직접 책 한 권의 어떤 책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있습니다. 그럼 제 휴대폰에 있는 사진을 선생님한테 부탁드리면 책으로 만들어 줄 수 있으신가요? 네, 바로 인쇄해서 책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사진을 넣은 전통책 만들기. 얼마나 빨리 완성될지 궁금하시죠? 휴대폰 사진을 전송받은 다음 편집 디자인의 실력을 발휘해 사진을 예쁜 위치에 딱 넣어준 다음 한지에 인쇄하면 준비 끝! 사진을 넣은 전통책 만들기. 여러분도 체험해 보시면 어떨까요? 제다은 작가의 공방에선 원데이 클래스 외에도 배첩 공예를 배우고 싶은 이들을 위한 수강 프로그램도 열려 있습니다. 오늘은 족자 수업이 한창이네요. 수강생이 배첩을 배우게 된 이유도 궁금한데요. 제가 직접 그린 작품을 제 손으로 족자를 만들 수 있다는 것에 큰 매력이 있고요. 우리의 전통 기법을 익힐 수 있어서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게 수업하고 있습니다. 전통 방식의 배첩이 사라지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길 바라는 제다은 작가.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이 사라지지 않도록 새 숨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배첩이 사실 사라져가고 있는 전통공예고 또 사람들이 족자나 병풍 이런 것들을 떠올렸을 때 사실 좀 촌스럽다, 현대 인테리어에 좀 맞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너무 전통스럽지 않게 거기에 그래픽이나 사진 이런 것들을 인쇄해서 사진 족자도 만들어 보고 싶고 또 좀 현대 인테리어에 어울리는 좀 모던하고 세련된 그런 족자나 병풍을 만들어서 현대에도 이제 그게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현대의 미감을 입힌 전통을 좀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족자, 병풍, 그리고 전통책까지 우리의 배첩 공예를 이어가는 청년 작가. 제다은 작가의 공방이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길, 그래서 우리의 배첩 공예도 더 널리 사랑받길 응원합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우리 동네 전시 소식. 지난 5월 23일부터 전시를 시작해 111일간 관람객들을 만나고 있는 포항시립미술관의 특색 있는 중반기 전시들을 한데 모아봤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러 가보실까요? 지금 포항시립미술관에는 2023년 중반기 전시가 한창인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가장 먼저 만나보실 전시는 상품을 소재로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을 적시하고 그 이면의 인간소외 현상에 주목한 손혜경 작가의 구체적 낭만전입니다. 이 전시는 구체적 낭만이라는 제목의 전시고요. 작년에 장두건 미술상을 수상한 손혜경 작가의 개인전입니다. 이 작가는 경북 경산에서 출생하고 현재는 서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설치 조각 작가입니다. 그래서 전시장에 들어와 보시면 좌대 위에 조각이 아니라 이 공간 자체에 조각들이 설치되어 있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가는 상품의 효용성과 그 가격 사이의 괴리, 가격에 은폐된 자본가의 잉여가치와 노동자의 노동가치 간의 대립, 그리고 자본가에 의한 노동자의 억압을 작품을 통해서 포착하고 있습니다.
이 전시가 사실은 사회의 어떤 모순에 대한 얘기를 하는 내용이라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작가가 사용하는 것들이 우리 일상 속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물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작품에는 하나의 사물이 여러 개가 있기도 하고 두 개만 있기도 하고 부분이 없어져 있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을 보면서 관람하시면 좀 편하고 재미있으실 것 같습니다. 작가는 사회의 모순을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새로운 사회로의 변혁을 말하고자 하는데요. 자, 그럼 손혜경 작가의 대표작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전시실에 들어와 보셔서 왼쪽에 보시면 탑과 같은 모양의 좀 큰 작품이 보이실 거예요. 이 작품이 축적이라는 작품인데 작가가 철제 책꽂이 5개를 이용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우리의 필요보다 너무 많은 상품이 자본의 축적을 위해서 생산되고 있는 현실을 좀 비판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석 시리즈가 되는 이 석고 작업들에는 좀 길과 같이 나아가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하얀색 좌대 위에 배치했고 또 보시면 석고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 스티로폼 박스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 전시는 신작을 포함한 총 19점의 조각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자본주의 시스템의 모순을 예술로 풀어낸 손혜경 작가의 구체적 낭만전, 꼭 한번 감상해 보세요. 다음으로 만나볼 전시는 스틸아트 작가 조망전, 기도하는 마음으로 최병상전입니다. 포항시립미술관은 스틸아트 미술관으로서 한국 철조의 태동에 대한 조명을 통해 그 예술적 가치를 정립해 나가고자 2020년부터 스틸아트 작가 조망전을 기획하여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일생을 용접 조각에만 매진한 작가 최병상의 작업 세계를 정리하는 회고적 성격의 전시이자 17년 만의 개인전입니다. 이번 전시는 국내 철도 도입의 시작부터 용접 조각과 평생을 함께해온 작가의 삶과 작품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최병상 작가는 작품 제작 표현에 있어서 5가지 기본 구성 요소를 강조합니다. 공간, 양감, 질감, 색채, 운동, 즉 물체와 공간과의 관계, 물체가 가진 볼륨 덩어리, 표면의 질감 처리, 표면에 입혀진 색채, 그리고 살아 숨쉬는 생동감 등 기본 요소들에 집중하여 작품을 감상하시면 개개별 작품에 드러난 특성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작하는 사람은 모험하는 사람이다. 평소 그가 즐겨하던 이 말은 그의 작품 세계를 더욱 풍성하게 했는데요. 그는 철에서 동과 유리 그리고 홀로그램까지 끊임없는 소재의 다양성을 추구해 왔습니다. 1963년 작품 꿈의 틈바구니입니다. 이 작품은 철 용접 조각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작품인데요. 특히 꿈의 틈바구니는 이렇게 두꺼운 강철을 망치로 내려쳐서 이렇게 구부러뜨렸으며 나선형의 새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선형의 형태는 운동이 지속적이고 방향도 있으며 속도감마저 느껴지게 합니다. 현존하는 최병상 작가님 작품 중 가장 오래된 작품으로 자연스럽게 부식된 강철의 색에서 세월의 흐름이 느껴집니다. 1969년 싸우는 인간들은 당시 사회 분위기를 내포한 최병상의 대표작입니다. 서로 얽혀 대치 상태에 놓여 있는 듯한 구성을 통해 갈등의 심리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충돌을 시각화했으며 냉전 시대의 대립, 반공 이데올로기, 민주화 운동과 같은 일련의 사건에 대한 표현으로 읽혀집니다. 이 붉은 색채감이 돋보이고 날카로운 형태가 어우러져 강렬한 인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회고적 성격을 띠는 만큼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작품들이 시대별로 구분해 전시되어 있는데요. 특히 2000년대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실에서는 보는 위치에 따라 다른 형상으로 변하는 홀로그램과 결합한 스테인리스 조각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최병상 작가는 평생을 용접 조각에 매진하면서 자아 중심의 개성과 자유 표현을 위한 개방적인 자세, 그리고 도전적이며 실험적인 표현을 끊임없이 탐구해왔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오랫동안 연구되지 않았던 조각가 최병상의 재발견과 그의 시각 언어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손혜경 작가의 구체적 낭만전부터 기도하는 마음으로 최병상 전까지 포항시립미술관 중반기 전시는 오는 9월 10일까지 관람할 수 있습니다. 더워도 너무 더운 날씨, 물놀이라도 하지 않으면 견디기조차 힘든데요. 높아진 불쾌지수는 일상생활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속이 확 풀리네요. 오늘은 뜨끈한 국물과 기력 보하는 재료들로 지친 심신의 활력을 되찾으러 나섭니다. 이열치열 보양식 맛보러 지금 출발하시죠. 첫 번째 특별 보양식으로 찾은 곳, 식당 꽉 채운 손님들만 봐도 맛집은 맛집인데요. 다들 먹느라 바쁘다 바빠. 몸보신 하러 왔죠. 이열치열. 최고. 평범한 삼계탕처럼 보였던 이 음식은 살아있는 문어와 전복이 통째로 들어가 있는 여름 보양식 해신탕입니다. 능이백숙 기본에다가 또 문어는 옛날부터 보양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능이랑 보양식이 맞는 게 뭘까 생각하다가 이 해신탕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삼계탕에서 그치지 않고 바다의 산삼이라 불리는 전복과 문어, 다양한 해산물까지 넣어 뜨끈하게 맛봅니다. 해물이 좀 들어가니까 그 상큼한 맛이 나네요. 전복이랑요 새우가 들어가서 국물 맛도 좀 시원하고 바다 향기도 많이 나요. 해신탕의 비법 알아보러 사장님 계시는 주방으로 따라가 봤습니다. 손질한 생달걀 비법 육수가 채워지는데요. 육수와 함께 들어간 이건 뭐죠? 압력솥에 끓이기 시작하는데요. 비법은 저희들은 능이가 일단은 비법이고요. 거기 육수에 저희들은 가르쳐줄 수 없는 그런 비법이 있습니다. 육수는 비밀이고 그렇다면 이곳에 뭔가 있지 않을까요? 살아있는 문어입니다. 통으로 손질해 주문과 동시에 문어를 데치는데요. 문어가 냉동이 아니고 생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 자르고 손님상에 나가면은 자르면은 이게 질겨요. 아무리 해도 이 두께가 있기 때문에 질기니까 이렇게. 생물 문어와 살아있는 전복까지 몸에 좋다는 해산물 총 출동입니다. 뜨끈하게 끓여 손님상에 올라가는데요. 사장님, 요거 어떻게 먹어야 가장 맛있나요? 육수가 깔끔하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찍지 말고 그냥 드시면은 제일 깔끔하게 드실 수 있어요. 비법 육수에 대한 사장님의 자부심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보글보글 마시게 끓여 육수부터 한 모금 먹어봐야겠죠? 여기 또 먹는데 진심인 분 있습니다. 땀 흘리고 몸보신도 되는 것 같고 이거 몸보신해서 내일 또 열심히. 두 번째 보양식 만나러 갑니다. 안동에서 유명한 한 식당을 찾았는데요. 사장님, 여기는 어떤 메뉴 맛집이에요? 안녕하세요. 11년째 운영하고 있는 매운탕 전문점입니다. 어허라, 매운탕 맛집. 오늘의 주인공 바로 등장하는데요. 보글보글 먹음직스럽습니다. 안동은 주변에 민물고기가 풍부해 자연스럽게 민물 매운탕이 발전하게 됐는데요. 오늘 매운탕 재료의 메인은 바로 요 녀석들, 기력 회복에 좋다는 맥입니다. 모든 잡내가 아가미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가미를 다 제거를 합니다. 하고 여기에 간단한 핏물을 또 빼고 난 다음에 이제 끓이면 냄새가 많이 없어져요. 우거지와 토란, 손질한 통맥이 육수 담아 끓여내는데요. 비법 양념까지 넣어 끓입니다. 맛의 비결은?
재료가 좋아야 되겠죠, 그죠? 재료가 좋아야 되는데 메기가 저희들은 천연초를 메기로 끓이면 육질이 탄탄해요. 그래서 더 메기가 맛있고 국물이 더 우러나고, 그리고 저희들 비법 같으면 육수를 내어서 끓인다는 거, 그거는 비밀. 비법 육수 넣어 끓인 매운탕 드디어 먹어볼 시간. 탱글탱글한 메기살이 먹음직스러운데요. 얼큰한 국물부터 한 입. 매운탕은 갓 지은 요 돌솥밥이 빠지면 섭섭하죠. 밥 공기에 덜어 칼칼한 국물과 생선살 함께 곁들이면 밥도둑이 따로 없습니다. 밥을 조금 푼 다음에 매운탕을 롤솥에 부어서 물 붓듯이 부어서 조금 놔뒀다가 밥 말아 먹듯이 드시면 훨씬 맛있어요. 소개한 방법대로 물 대신 매운탕을 넣어 먹어보는데요. 맛있는 건 배불러도 계속 들어가죠. 이열치열로 마지막 몸속 열까지 쭉쭉 빼줍니다. 완전히 끝내줍니다. 바라기 맛 최고죠. 속이 확 풀리네요. 좀 깔끔하고 개운한 맛이 좀 강합니다. 안동에서 제일 맛있는 매운탕 집에 온 것 같습니다. 무기력하게 만드는 더운 날씨, 입맛 없다 싶을 때 입맛 살려주는 보양식 어떠세요? 지치고 기력 떨어진다 싶을 때 이열치열 보양식으로 든든한 한 끼 챙겨보자고요. 안녕하세요, 박희진입니다. 이 여름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남녀노소, 연령 불문 모두가 사랑하는 그 음식, 바로 빙수입니다. 제가 또 어렸을 때부터 한 빙수 했거든요. 그래서 별명이 박빙구 아니고요, 박빙수였을 정도였어요. 오늘은 이 한여름의 빛 같은 음식 빙수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동네 찐 빙수 맛집을 소개할게요. 팥빙수 난 좋아 열나 좋아 팥빙수 빙수야 팥빙수야. 안녕하세요. 와, 제가 너무 먹고 싶은 빙수가 있는데 혹시 홍시 빙수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산딸기 빙수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꼭 먹어야 한다, 뭐 그런 시그니처 메뉴가 있을까요? 저희는 과일 빙수를 위주로 하는데요. 시즌별로 나오는 시즌 빙수들이 있어요. 지금 시즌 빙수는 망고 빙수 이렇게 세 가지라고, 옛날 빙수는 기본적으로 맛있습니다. 네. 맛 없는 게 없다. 그렇죠. 네. 먹어보시면 그 과일 안 사이에 들어간 베이스들이 다 준비하거든요. 근데 그 베이스들이 그 과일이랑 맞춰서 나가는 그 맛이 또 특별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좋아하시고 많이 찾아오시고 그때만의 시그니처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다 국내산인가요? 네. 홍시는 청도 특산물로 하는 거고요. 산딸기는 포항 거 나오는 거고요. 팥 같은 경우는 옛날 빙수 올라가는 강원도에서 나는 팥으로만 하는 거고, 나머지 부분에서 뭐 떡이나 콩가루는 저희 동네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그냥 떡집이나 아니면 뭐 방앗간에서 저희가 그때 필요할 때마다 말씀을 하면 좋은 재료는 확실히 쓰고 있습니다. 네. 아니, 어떻게 보면 완전 시내나 번화가는 아니잖아요. 좀 떨어진 곳인데 어떻게 여기에 카페를 하시게 된 건가요? 다운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 3대에 걸쳐 제가 음식점을 하고 있어요. 카페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커피 프린스라고 공유가 이렇게 멋있게 쓰고 있는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너무 힘듭니다. 그래도 행복하시죠? 네, 행복은 하죠. 재밌습니다. 이런. 네. 하필 이걸 시키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엄마가 팥을 좋아하셔가지고 팥빙수 시켰어요. 소녀신데. 좋으시겠어요? 이 따님분들이랑 여기 나오니까 어떠세요? 힐링돼요. 너무 좋아요. 떡이랑 같이 올리셔가지고 어때요? 맛있을 것 같아요. 떡도 좀 특이하게 올라갔네요. 다음에 또 오실 것 같아요? 네. 남자친구랑 어머니 표정이 급격히 안 좋아지네요. 네, 오면 또 올 것 같아요. 오, 아버지는? 아버지도. 카페 오면 아빠도 같이. 망고 맛이 어떤가요? 망고 진짜 맛있어요. 진짜 너무 싱싱하고
근데 부드럽고 달달하고 너무 맛있습니다. 근데 여자친구는 팥빙수가 먹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여자친구 지금 되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전 좋아요. 저 망고도 많고 되게 부드럽고 맛있어요. 너무 좋아요. 좀 남들이 안 가는 데 잘 찾아가지고 항상 같이 다니면은 되게 따라다니는 입장에서 좋아요. 너무 잘 어울리세요. 와,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옹기예요, 옹기. 산딸기 보이세요? 이렇게 달아요? 아니, 산딸기는 원래 좀 시고 약간 쌉싸름한 맛이 있다고 저는 생각했었는데 너무 달네요? 입안에 이 톡톡 터지는 그 산딸기의 식감이 너무 좋아요. 톡톡톡. 감독님이 되게 오래 찍으셨거든요. 진짜 말도 안 되게 오래 찍으셨는데 이 옹기 때문이라서 그런지 안 녹았어요, 아직. 왜 옹기를 쓰셨는지 이해가 되는 그런 느낌? 산딸기 맛있다. 그리고 제가 오늘은 1인 1빙수를 계획하고 왔는데 이 양을 보니까 대식가엔 저도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같이 와서 먹어야지 더 맛있고. 고마워. 팥도 들어있어요. 놀랐어요. 와우. 이 쑥떡 안에, 팥 안에, 그리고 이 콩가루까지. 쑥향이 엄청 퍼지고 콩가루 인절미가 엄청 고소한데요?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극강의 단맛. 새콤달콤한 맛이 합쳐지면서 와, 말이 안 나오게 맛있어요. 와. 보통 이런 우유 빙수로 만들잖아요. 이거는 요거트예요. 빙수마다 이게 다 재료가 다 달라요. 뭔가 이 퓨레라는 게 입에 넣자마자 뭔가 그 거품처럼 가득 찬 느낌이에요. 진짜 한 번에 많이 먹으면 너무 머리가 아프지만 홍시만 먹어볼게요. 홍시 맛이 나서 홍시 맛이 난다고 얘기했습니다. 안녕. 어디가? 저 지금 안녕. 안녕하세요. 오, 여기서 팥빙수 먹으려면 어디로 가야 해? 저기 여기서 팥빙수 먹으려면 저기 있는 저기 옛날 팥빙수. 네, 거기서 놀러 와야 돼요. 저 가게는 엄마 아빠랑 가봤어요. 반죽이에요, 이게? 예, 반죽이 방금 다 팔고 중국에 다시 본 거예요. 잘 팔리나 봐요. 손님들 좋아하시더라고요. 모든 게 정성인 것 같아요. 정성. 그죠? 또 식구들 먹는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손님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크림도 하고 밀가루 반죽도 여기서 하고 다 합니다. 아니, 팥을 여기 가게에서 직접 하신다고요? 네. 엄청 오래 걸리는 작업 아니에요, 그거는? 한 3시간 정도 삶아야 되죠. 3시간. 그게 물에는 한 13시간 정도 담궈뒀다가 그 다음날. 근데 또 그것도 뒤적뒤적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해야죠. 직접 해야 맛있거든. 근데 어디서 안면이 많은 것 같은데. 누구더라? 우리 집에 빵 사러 온 친구 같은데? 저 요거 뭔 줄 알아요. 요거빵 만들 때 그거 모양 틀자는 그거 맞죠? 저 많이 봤어요. 지금 이렇게. 이게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다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완성된 거예요, 그럼 아예? 이게 완성된 거. 쫀득한 느낌이 들 것 같은데. 그렇지. 잘생긴 친구 왔네. 그리고 여기 붕어빵 좀 맛있었거든요. 저번에 베스킨 갔다 왔다가 돌아올 때도 이 집 팥 먹었어요. 와. 야, 우리 집 매니아요. 요즘 좀 뜸하게 왔는데 엄마가 안 오시고 혼자 왔네. 와, 여기는 단골이 되게 많이 오나 봐요. 거의 뭐 단골 손님. 자기들이 드시고 이렇게 막 올려놓더라고요. 무엇이든지 정성이 들어가야 돼요. 공짜는 없습니다.
팥이 더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달라요. 그 인위적으로 단맛이 아니라 건강한데 근데 달아요. 왜 달지? 심지어 얼음보다 팥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이게 진짜 얼음이랑 팥이랑 그리고 연유 조금밖에 안 들어있거든요. 근데 깊은 맛이 나요. 진짜 어디 가서 이런 걸 먹어보겠어요. 여기서만 먹어볼 수 있는 그런 맛이에요. 정성을 먹는다. 안녕. 안녕하세요. 어땠어? 누나 먹는 모습 보니까 어땠어? 재밌었어요? 잘했어, 누나? 네. 응. 네. 근데 노란 게 뭐예요? 노란 거. 파인애플. 파인애플이니까 일단 과일이 들어갔다는 거네요. 맞아. 한번 먹어봐. 먹어보고 어떤 맛인지 말해줘. 네. 뭐야. 어때? 어때? 우유랑 연우랑 합쳤는데 팥이 좀 더 많아요. 누나 말대로. 이모 아니지. 누나지. 네. 맞지?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게 맞겠죠? 이게 인절미가 상당히 맛있거든요. 맛있어? 맛있는 느낌이에요. 오. 근데 너 네. 누나보다 잘하면 누나 밥그릇이 없어지잖아. 누나 그래도 조금 그래도 구체적으로 말해야지. 인기가 좀 있어지죠. 그래도 맞아. 옛날에 엄마랑 아빠랑 온 적 있어, 여기? 네 왔는데 그때는 당시 팥빙수는 그렇게 먹어보지 않았고 팥빙수보다는 단팥 쪽을 좀 더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붕어빵도 12개씩 팥이랑 슈크림으로 팔거든요. 근데 왜 붕어빵은요? 그것도 맛있어? 붕어빵도 맛있어? 근데 붕어빵 진짜 맛있어요. 팥 맛이 맛있어? 슈크림보다? 팥맛이 맛있는데 슈크림이랑 똑같아요. 비슷해요. 아마 맛있을걸요? 오. 붕어빵 같은 거를 시원하게 얘랑 같이 먹으면 진짜 빙수랑 요거랑 커플이거든요. 팥이 그냥 때때로 안에 뭉쳐 있어요. 와. 한번 일단 먹으면 팥맛이 많이 나거든요. 과자랑 팥이랑 똑같아요. 거의. 아니 겉에는 바삭하고 안에는 팥 앙금이 꽉 채져서 씹을 때 딱 팥이 터지는 것 같아요. 살짝 가운데 말고 가운데는 너무 팥이 많이 있고 겉에도 너무 팥이 많이 있으니까 눈 부분 이런 부분랑 꼬리 부분을 먼저 먹는 게 좀 추천해요. 근데 어딜 먹어도 다 맛있는 것 네, 같은데? 어딜 먹어도 다 맛있긴 해요. 그리고 여기 팥빙수랑 이거랑 정말 맛있어요. 제가 옛날부터 이거 팥빙수를 지금 전에부터 팥빙수랑 이거랑 즐겨 먹었는데 좀 맛있더라고요, 많이. 항상 붕어빵 먹을 때 고민하잖아요. 팥 먹을까, 슈크림 먹을까. 여기는 둘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슈크림은 그냥 폭신폭신한 게 사르르 녹는다. 그런 맛이에요. 딱 먹기 좋은 사이즈. 와우, 단팥죽까지. 맛있다. 그리고 이 집은 또 신기한 게 팥죽을 시켰는데 커피가 나옵니다. 사장님의 작은 배려가 돋보이는 그런 센스가 보이죠? 좋다. 오늘 이 가게 오니까 정성이 너무 느껴집니다. 딱 옛날 그 느낌 그대로 시간을 맛봤어요. 정성을 맛봤어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심지어 가격도